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면접에 관한 궁금증을 쌤들에게 물어봐 면접 샘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생산기술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하세요. 면접 샘물 2강은 생산기술 직무를 주제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생산기술 직무 전공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도 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5가지 질문 정도를 저희가 추려왔는데요. 함께 질문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성 지원자 불이익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요. 자, 공정 관련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네. 학사, 석사 지원자인데 불리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생산기술에서 특히 어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관리와 생산 기술에 어떤 차이점을 두고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모아봤습니다. 자, 하나씩 그러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여성 지원자인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여성 공대생 여성분들은 좀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기업에게 물어봤어요. 네, 여성 지원자 기피하나요? 그랬더니 50%가 기피를 한답니다. 네,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50%는 기피를 하지만 50%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우선 그러면 왜 회사가 여성 지원자들 기피하는지 주요 이유를 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현장에 좀 남자분들이 성비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그런 분위기를 좀 적응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우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과 육아 등으로 좀 커리어를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싶지 않다. 혹은 뭐 그런 비용 처리를 또 다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세 가지 걱정을 잠식시켜주면 되거든요. 여성 지원자들은 이렇게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꼭 여자라서 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을 좀 갖춰주시면 기사 있죠. 우리 기사, 산업기사 그 분야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을 갖춰주신다면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조직과 현장에 경험이 있다는 걸 어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현장 실습이라든지 그런 공정 현장을 좀 많이 경험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가 공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남자가 많은 그런 조직에서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잘했다는 걸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강인한 체력을 어필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이라서 받는 질문은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야근이 많은데 어떻게 하시겠냐 혹은 현장 근무이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가능하겠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그런 우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 관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업에서 건강하게 내가 운동 꾸준히 하고 있고 밤샘 근무라든지 프로젝트 과제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강점을 내가 오히려 좀 잘 살려서 할 수 있다. 문제를 분석하고 세심하게 이런 해결을 하는데 내가 여성으로서 좀 더 잘 발휘를 할 수 있다. 뭐 특히 품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신다면 좀 더 역량을 발휘하실 수가 있겠죠. 여성 지원자들의 고민 저도 많이 만나보지만 여리여리하신 목소리와 여리여리한 외모를 가지고 오면 모두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리여리한 분들을 위해서 보이스 트레이닝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또 스피치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강인하게 단단하게 생산 직무 파트에서 일하실 수 있는 이미지 어필하실 수 있게 보이스와 관련된 몇 가지 팁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직업방송에 보이스 관련된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밟아보시면서요. 3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서 면접장에만 가면 뭔가 좀 양처럼 떨리는 목소리, 그렇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
있으실 수 있고요. 목소리 자체가 좀 너무 작은 경우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처음에 취업 준비할 때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상대방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고민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끝이 흐려지는 경우들 있죠. 말하다가 너무 긴장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 원인이 바로 보이스 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스를 구성하는 3가지. 첫 번째는 숨쉬기예요. 네, 숨만 잘 쉬어도 여러분 긴장감 없이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면 생리적으로 숨을 계속적으로 들이마시게 돼요. 그래서 짧게 여러 번 쉬기 때문에 그 짧은 숨의 소리가 나가다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복식호흡이라는 안정된 호흡을 조금 훈련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도 좀 찾으시고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시는 훈련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째는요. 우리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발성이라는 자체 좀 생소하죠. 그냥 소리를 한번 내보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리는 어느 정도인가, 혹은 조절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캐치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말의 내용에 따라서 발성의 정도를 달리 해보시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째는요. 아주 중요한데요. 유독 어떤 사람 목소리 들으면 굉장히 굴러가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 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공명이 된다라고 해서 소리 자체에 울림이 생기는 경우거든요. 이 공명 있는 소리를 내게 되면 아주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명을 하는 방법은요. 그 목 자체에 힘을 주고 핏대 세운다고 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목에는 힘을 빼시고요. 어깨에도 힘을 빼시고요. 어디에 힘을 주냐면요. 배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와 하체 쪽의 힘으로 좀 끌어올려서 안정된 숨으로 발성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고 허밍을 하셨을 때 입술을 모으셨을 때 그 입술이 파르르르 떨리는 느낌이 들었을 때 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했을 때 허밍을 해보시고 울린다라고 하시면 소리를 계속 내보시는 이런 훈련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만드셔서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이스 훈련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째 질문 이어서 볼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2번째는요. 공정 관련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거예요. 네, 공정 관련 경험을 누구나 했을까요? 싶어요. 저 이 질문에. 그래서 직무 경험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의 직무 경험, 인턴 경험을 하면 가장 좋겠죠. 금턴이니까. 근데 그 경험이 없다 그러면 현장 실습을 좀 적극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짧게는 2주, 그다음에 길게는 2달까지 갈 수가 있는데 2주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필하기 싫어서 이력서에 안 넣는 경우도 있고 면접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짧게 가서 뭐 배운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짧게 가도 안 갔다 온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보고 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좋은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뭐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 얘기하시면 되고요.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거나 졸업 논문에 참여를 했거나 혹은 졸업 논문이 아니더라도 연구를 해서 논문을 좀 같이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역량으로 잘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현장 견학을 좀 가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 개인 견학은 잘 받아주지 않아서 단체 견학, 예를 들면 뭐 단체라는 규모가 20명 정도 되니까 과에서 우리 단체로 견학 한번 갔다 오자 이런 행사들을 소모임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장 좀 갔다 와 보시고 공장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프로젝트, 과제 수행했던 거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학습을 하는데 정규 교과목 외에 내가 교육이나 어떤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수, 프로그램, 멘토링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세미나도 가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한 번 갔다 왔을지 모르지만 난 관심으로 이어져서 그런 경험들 내가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했다, 참여를 했다 이런 것들 좀 어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공정 프로세스가 어떤지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회사에서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 공정은 이런 식으로 기술을 써서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미리 공부하고 가신다면 경험이 없어도 잘 어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얘기를 드리면 공정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공정 관련 경험이 없다고 해서 다 불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경험이 없을 때 대응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공정 경험 없이도 면접에 가셨다면 참 대단하신 거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 서류에서 이제 걸러질 때 이 친구는 경험이 없지만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어필을 하셨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 공정 경험 없다는 걸 계속 꼬리표로 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역량들을 표현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보통 경험이 없을 때 그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 의도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뭔가 압박을 하려거나 혹은 뭐 당황시키려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요. 정말 그 경험 없이도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그게 순수하게 궁금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면접관의 어떤 표면적인 질문보다도 숨어있는 의도를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가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정 경험이 없어서 꾸준하게 준비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지? 혹은 왜 전향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전공자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에 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더 갖고 있지? 어떤 차별화되는 점들이 있지? 이런 의도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생산직 업무에 대해서 다 이해했나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기업 정보라든지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공정에 관련된 어떤 지식들을 좀 습득하고 알고 왔는지 그걸 걸러내는 작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일지 파악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대응하시면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자신감과 좀 애정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학사 지원자인데 혹은 석사 지원자인데 불리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일단 지원 자격을 어떤 기업에서 이제 정할 때 의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문 학사 이상 혹은 학사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석사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자격을 학력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 학사나 학사 이상을 뽑는 이유는 그 분야의 전공자로서 기초 지식을,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활용 능력이 있으시다면 가능하다.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채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석사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술 연구와 개발 연구에 조금 더 주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심화된 전공 지식이 필요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요. 내가 지원을 지금 학사로 했는데 옆에 지원자가 학사가 아니라 석사이다. 그래서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우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단 뭐 석사 우대 이렇게 있으면 우대를 받지만 그렇지 않고 학사 지원인데 모두가 학사 지원 그리고 석사 지원이 있다면 차별화된 어떤 대우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대비를 해두셔야 돼요. 자, 연구 경험이 있다, 학사 시절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대학원에 진학 안 하셨습니까? 혹은 석사 지원자라면 왜 박사 진학 안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향후 경험이 있으신데 대학원 진학하실 예정인가요? 혹은 박사로 또 진학을 하실 예정인가요?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일단 이 회사는요. 지원 자격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와서 일하세요인데 내가 와서 사실 너무 솔직하게 네, 저는 입사 후에 대학원 갈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회사에서는 반기지가 않겠죠. 오히려 회사에 좀 더 올인하고 좀 그 성과를 더 집중해서 낼 수 있는 지원자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전공 지식을 내가 그 충분한 배운 지식을 실무에서 꼭 적용해보고 싶고 실무 역량을 더 쌓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향후 만약에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시거나 높은 수준의 더 학력을 요구하신다면 그때 제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불리한 상황에서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대학원 진학과 같은 뭐 향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석사 지원에 대해서 좀 뭐 다른 지원자들 워낙 고스펙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혹시 다들 석사 지원, 석사 이상의 학력인데
뭐 당신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우려 섞인 이런 질문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리하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불리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화법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대부분이 석사 지원자인데 잘할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요. 쭈뼛쭈뼛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경험이 없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떨어뜨리는 네, 답변이 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가시는 겁니다. 네, 저는 예,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네, 석사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는 화법을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좀 불리한 상황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받을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면접 갔는데 갑자기 지방 근무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다거나 해외 근무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황하기 쉽습니다. 네. 이럴 때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조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쭈뼛쭈뼛 대답하시는 것보다는 네, 첫 번째로 가능하시다면 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지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상황을 몰랐다. 혹은 뭐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시더라도 거기에서 불가능합니다 하시기엔 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답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점을 어필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긍정적으로 어필하십시오. 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인 답변으로 유도해가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불리한 상황에서 첫 번째로 네, 자신감 없는 위축된 모습을 절대 보이시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거나 안 되거나 하더라도 좀 부정적인 화법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좀 열린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그럼 네 번째 질문 뭐가 있었을까요? 네, 네 번째 질문은 생산 기술에서 특히 무엇을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생산 기술로 지원하는 분야를 제가 역량 키워드로 뽑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공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생산 기술 직무를 뽑는 사람들은 아무나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산공이라든지 화학, 화공, 전기, 전자, 그다음에 뭐 재료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기계 포함해서. 제한된 그런 전공자를 뽑는다는 거는 기초 지식, 전공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초 지식, 전공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전문 지식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정에 대한 이해를 나는 충분히 했다, 할 수 있다, 혹은 많이 이해를 했다, 전반적인 걸 이해했다, 이런 것을 좀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기술 업무가 팀워크 단위로,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워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 경험이 없더라도 그동안의 과제 경험을 통해서 팀 과제,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해본 경험이 다수이면 당연히 좋고요. 그 안에서 내가 좀 좋은 성과를 내고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더 드러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기술의 업무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원가를 낮추려고 한다든지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든지 품질을 높이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씩 내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석적인 거, 그다음에 세심함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일이든지 세심한 일처리를 하는 사람 좋아하지만 세심함,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습 능력은 뭐냐면 기술이 자꾸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계속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역량을 좀 잘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 쌤이 알려주실 거죠? 네, 그 역량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법 중에서 스피치의 레이블링 기법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레이블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옷에 붙어 있는 꼬리표,
라벨이라 그러죠. 그래서 라벨링이라고도 하는 그 꼬리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내용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잠깐 정리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입 부분에 쓰는 스킬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얘기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게 되면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면서 아,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카테고리를 그리면서 듣게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약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려는 말을 또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좀 알려줘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네,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예를 좀 들어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장점은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장점을 말했으니까 이제 단점 얘기하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끝까지 좀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준다거나 혹은 현재 상황과 미래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서 파트별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역량에 대한 질문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가장 쉽게는 이런 얘기 하실 텐데요. 그럴 때 그냥 나열식으로 저는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레이블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고 이야기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겠구나. 좀 시간을 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우리 생산 기술 혹은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5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그리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좋은 기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5번째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생산 관리와 생산 기술 어떻게 어필해야 좋을까요? 일단 이 두 직무 모두 전공자들에게만 제한된 구역입니다. 내가 2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2개를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 좀 차이점을 같이 볼게요. 네, 일단 생산 관리와 생산 기술이 하는 일을 조금 짚어볼 텐데요. 생산 관리는 생산 계획, 기획과 계획, 그다음에 목표 관리, 수율 관리, 인원 관리, 현장 관리 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되고 일정 스케줄러의 역할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에 맞춰서 생산을 계획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걸 좀 관리하는 업무이고요. 생산 기술은 공정 개선, 품질 개선, 원가 절감, 공정 제어, 기술 개발. 실제로 내가 이 전체 다루기보다는 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술을 좋은 걸 도입하면 어떨까? 품질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 아니면 설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가동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원가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예를 든다면 생산 관리는 숲이라고 한다면 생산 기술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관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주요 역량을 좀 보신다면 전공 지식은 당연히 필수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인데 수율이나 실적을 분석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요구된다는 거. 그다음에 인적 자원, 현장 인원 관리, 일적 관리, 그다음에 시간 마감 이런 것들 해야 되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자재까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 관리 능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고 대인 관계 능력인데요. 여기에서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을 조금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문서 작성 업무가 조금 더 많아요. 기술에 비해서. 생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면 좋을까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분석력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 중요하고요. 기술 능력 당연히 중요해요. 엔지니어가 어떤 기술을 잘 선택해서 적용해서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결과를 낼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인관계에서는 리더십보다는 팀워크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술이나 어떤 그 설비의 용어들이 외국어, 영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어 활용 능력도 일부 요구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생산 관리나 기술은 아무래도 어떤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직군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갑자기 그 개념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맞아요. 네, 뭐 어떤 법칙에 대해서 혹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념이나 어떤 배경 지식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말하기입니다. 면접을 어느 정도 준비하셨다면 두괄식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려는 그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그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사례나 근거를 좀 덧붙이시면서 말하시면 훨씬 더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확실하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단정 짓지 말기입니다. 네. 좀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밀고 가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시기보다는요. 아는 데까지만 성실하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모르는 게 생기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겸손한 표현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천천히 말하시는 건데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할 때 그 부분에서 특히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단어를 천천히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듯이 이야기하시면 좀 더 인위적으로 로봇처럼 개념을 읊어내는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대화의 형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어떤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공 질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답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계속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때는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그 생산 기술이나 관리 파트에서는 전문 지식을 얼마나 좀 많이 갖고 진지하게 임하는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면접세불 두 번째 시간은 생산기술 파트와 함께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생산기술 파트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직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별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좀 집중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하실 때 좀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주로 자주 하는 질문 저희가 5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꼭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 성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